몸을 함부로 굴려도 너는 싫다. 오늘의 한국 문학의 산책은 나도양의 뽕입니다. 안엽집이 부엌으로 물을 길어 갖고 들어오자 쇠죽을 쑤던 삼돌이란 머슴놈이 부지깽이로 불을 헤치면서 말합니다. 어젯밤에는 어디 갔었던겨? 남 어디 가고 안 가고 임자가 알아 무엇할게요? 안엽집은 별 꼴싸 나온 소리를 듣는다는 듯이 안팡진 눈을 흘겨보며 툭 쏴댑니다. 본시 계집의 궁둥이라면 아무나 쫓아다니며 음흉한 술책을 부리는 30이 다 된 노총각 삼돌이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웃습니다. 그리 성낼 거야 뭐 있습나? 어젯밤 안주의 심부름으로 임자 집을 갔으니까 누루 말이지. 어젯밤에도 김천봉 아들의 사랑방에서 자고 왔음 빼그려.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면서 안엽집은 다시 쏘아붙입니다. 남 어디 가 자든 말든 상관할 것이 무엇인구? 흥 두고 보소. 가만 있을 줄 알았다가는. 듣기 싫어. 별 꼬락선 일을 다 보겠네. 강원도 철원 용담마을의 노름꾼 김삼보와 안엽집이라 부르는 내외가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엽집이 이 파랗고 사내를 따라온 것은 5년 전 21살 때로 사람들은 술집에서 눈이 맞았거나 노름에서 남의 여편네를 뺏어왔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엽집은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얼굴은 반반했습니다. 게다가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15, 6세적에 참회한 게로 원두막에서 총각에게 정조를 주기도 했고 벼 몇 썸, 돈 몇 원, 덜어는 저고리감 한 벌에 천연스레 그 짓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와서도 삼보는 노름판을 전전하느라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안엽집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풍방아를 찧어주고 김도 매주며 끼니를 때웠는데 어떤 집 서방님과 잠자리를 해서 쌀 말과 피육 등을 얻으니 세상에 이런 벌이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처럼 마구 노란한 그녀이지만 그녀에게도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었는데 뒷집 머슴으로 들어온 삼돌이가 건드려 보려고 안달을 했지만 그 녀석에겐 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돌이는 몹시 분해했는데 이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흥, 계집년이 배때가 벗어서 말쑥한 서방님만 어르더라. 어디 두고 보자. 너도 잭소리 못하고 한번 다녀야 할걸. 건방진년. 그러던 중 안엽집이 새를 든 주인집의 노파는 누에를 치고 있었는데 뽕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개량 뽕이 좋기는 좋지만은 돈을 여간 받아야지. 그리고 일일이 사서 먹이려다가는 뽕값으로 다 집어먹고 남은 것이 어디 있나? 돈 드는 게 아까웠던 노파는 안엽집한테 걱정을 늘어놓던 중에 삼돌이가 듣고는 도둑 뽕을 한 짐 지어오겠다고 하더니 떡하니 한 짐을 지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집 노파는 이번엔 안엽집도 함께 가서 해오면 좋겠다고 안엽집을 부추깁니다. 여보, 이번에는 임자가 하루 저녁 가보구려. 앞으로 그놈이 혹시 못 가게 되더라도 임자가 대신 갈 수 있지 않소. 임자와 둘이 가서 한몫 많이 따오는 것이 좋지 않소. 안엽집은 삼돌이와 동행하는 게 꺼림칙했지만 욕심이 생겨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삼돌이는 기회를 얻었다고 김칫국부터 마시는데 어깨에서 춤이 저절로 추워졌습니다. 예, 이것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인제는 때가 왔구나. 인제는 제가 꼭 당했지. 삼돌이는 가는 길에 논이랑에서 어찌 해볼 생각도 하지만 포기하고 뽕을 많이 떠안겨 오다가 쉴 때를 노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수가 옹붙은 탓인지 뽕밭 주인에게 들켜 삼돌이는 주랭랑을 놓았으나 안엽집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도둑년, 남의 뽕을 내 것같이 따가? 온참 2년 며칠째냐 벌써? 이렇게 남의 것이라고 건강깡이로 먹으면 체하지 않을 줄 알았더냐. 저리 가자. 안엽집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뽕지기는 안엽집 손목을 끌고 뽕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리 와. 외양도 반반이 생긴 년이 무엇이 할 게 없어 뽕서리를 다녀. 뽕지기는 안엽집을 들여다보더니
의미 있는 웃음을 웃어 보였는데 안엽집은 이 웃음에 한 가닥 희망을 얻었고 안엽집도 따라서 방긋 웃었습니다. 제가 찰석 같은 간장을 가진 놈이 아닌 바에 한 번이면 놓아줄걸? 그녀는 자기의 정조를 팔아서 자기의 죄를 면할 수 있음을 알았고 마지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한편 삼돌이란 놈은 멀리서 상황만 살피다 안엽집을 꽁지기가 데리고 가는 것을 보더니 두 눈에서 상심지가 돋았습니다. 삼돌이는 다시 철망을 넘어서 들어가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날 새벽에 안엽집은 무사히 왔는데 머리에 지푸라기가 묻고 목매무새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뭘 어떻게 와요? 밤새도록 놈하고 승강이를 하다가 그대로 왔지. 그래, 잘 놓아주었으니 다행이지. 그러나 저러나 뽕은 어떻게 되었노? 아, 뺏겼죠? 삼돌이는 배알이 꼴린 끝에 안엽집에게 더욱 치근덕거리다가 겁탈을 하려고 달려들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호랑이 삼돌이다. 내가 만일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지 않을 테야. 내 남편이 오기만 하면 모조리 꼬아 바칠 테야. 뽕 따러 갔던 날 일까지 모조리. 하지만 안엽집은 오히려 얼굴에 침을 뱉어주는데 마침 이장 동생이 이것을 보고 호통을 쳤기 때문에 삼돌이의 앙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이튿날엔 소문이 퍼져 두 연놈이 덤터기로 욕을 먹었는데 안엽집으로선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엽집은 유조 숙녀보다도 깨끗한 여자인데 이런 소문을 듣는 것처럼 했는데 맘에 드는 서방질은 부정도 죄도 모욕도 아니지만 맘에 없는 놈과의 소문은 무서운 모욕같이 생각되었던 까닭입니다. 삼돌이는 앙심을 먹었는데 가슴속에는 안엽집을 어떻게 해서는지 한번 골려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엽집은 국리 끝에 주인 마누라를 찾아가 삼돌이를 내쫓으라고 충동질했지만 주인 마누라로선 소 한 피를 달라면 줄지언정 삼돌이를 내쫓을 이유가 없어 거절을 합니다. 안엽집은 분해서 돌아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고에 바쳐 혼쭐이 나게 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삼보가 돌아온 날 그에게 일러 바쳐 보았지만 그로부터 핀잔만 받게 됩니다. 오죽 행실을 잘 가지면 그따위 녀석에게 그 꼴을 당한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부부싸움이 거세졌고 이 와중에 기웃거린 삼돌이와 삼보의 싸움으로 비화해 힘이 딸리는 삼보가 죽도록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삼보는 그분을 아내에게 사귀려 들었는데 뽕밭에 몇 번을 갔느냐며 때리고 짓밟다가 기절을 시켰습니다. 사내는 덜컥 겁이 나서 의원에게 약을 지어왔지만 안엽집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튿날도 벙어리처럼 냉랭하게 지내다가 하루를 더 묵고는 삼보가 떠나갔는데 안엽집은 여전히 동리집 공청 사랑에서 잠을 잤고 누에를 따서 돈푼을 만졌습니다. 뽕은 1925년에 발표한 나도양의 단편 소설로 노름꾼인 김삼보와 남자들에게 쉽사리 몸을 내주는 그의 아내 안엽집, 머슴이면서 오입쟁이인 삼돌이의 비극적 애욕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물레방아와 함께 나도양의 사실주의적 소설의 대표작으로 물레방아의 계집, 김동인의 감자의 복녀, 이효석의 분녀의 분녀처럼 무절제한 생활의 보상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뽕이라는 소재를 제목으로 하여 삼돌이가 안엽집을 노리는 것을 짙게 나타내어 주제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 물레방아와 더불어 가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도덕의식화해, 성윤리화해 등이 작품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지한 주인공들은 가난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손쉬운 수단으로서 성과 본능에만 탐닉합니다. 이처럼 윤리의식이 제거된 본능을 추구하는 주인공을 작가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이두용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숙과 이대근이 주연을 했으며
제24회 대종상영화제 특별상, 제22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나도양은 본명이 나경손이었고 할아버지가 한의사, 아버지가 양의사라 집안의 강권으로 경성이전에 진학했지만 소설을 쓰고 싶다며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경사스러운 손자라는 뜻으로 지어준 경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벽꽃향기라는 뜻의 도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집안에서는 잠시 떠돌다 사라지는 도양으로 이름을 바꿔 그가 단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대를 중퇴한 후 박종화 등과 백조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천재작가로 불렸지만 5년 만에 물레방아, 벙어리 삼룡이, 뽕 등의 걸작을 남기고 결핵으로 요절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움을 키워가며 그대를 만날 수 있기에 나는 마냥 행복합니다. 용예원 대표 시댁